안녕하세요. 이번 주 유튜브 영상은 무려 아파트 가격 7억 차이 난다 땡땡땡 하나로 이 땡땡땡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 영상을 조금 보겠습니다. 사연이 마포에 사는 A씨, 그녀는 여러 차례 내 집 마련에 나섰네요. 하지만 의사결정을 제때 하지 못해 매매계약의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내 집 마련 못했겠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의기투합하고 있다.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부동산 공부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계약을 앞두고 있대요. 계약하면 되는데 왜?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같은 단지, 같은 동의 2층과 13층 아파트가 나왔는데 가격이 13층이 1억이 비싸다는 거예요. 같은 평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층만 다를 뿐인데 왜 아파트 가격이 차이 날까? 물론 13층이라고 해서 강이나 산 등 조망권이 확보된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A씨 남편은 그냥 1억 원이 싼 2층 아파트 매수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제 되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문을 구해온 사연입니다. 자, 조망권의 사전적 의미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죠. 즉,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자연 경관이나 역사, 유적,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인간은 고대부터 조망권의 가치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소렌토 반도 앞바다에 떠있는 카프리 섬은 분명 신이 만든 섬이죠. 저도 이제 배낭여행 때 카프리 섬을 가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주변 섬들을 압도합니다. 정말. 그런데 진짜 이 카프리 섬의 진짜 백미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조망권인 것 같아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연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독특한 아름다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 카프리 섬에서 그게 어디냐? 바로 고대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 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자들이 이 카프리 섬에 빠지는 이유랍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카프리 섬을 지중해를 조망하려고. 자, 그래서 조망권이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귀한 무형의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망권이 주목받고 있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노열동이라는 게 있고 노열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은 아파트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1억 비싼 거 그거 부인할 수 없죠. 즉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은 남양집을 선호해 왔고요.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 아파트는 조망권과는 무관하게 남양집을 더 선호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죠. 예를 들어 압구정동 일대에 지어진 현대아파트 등은 한강의 조망보다는 천편일적으로 한강을 등지고 남향으로만 지어졌죠.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조망권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조망권 방향의 기준이 되었죠. 조망권은 향의 기준이 된 거죠. 방향이 남쪽으로 해야 되나 북쪽으로 해야 되나 서쪽으로 해야 되나. 북쪽에 강이 있다라고 하면은 북쪽에. 요즘은 강남에 지어지는 한강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보면은 다 어떻게 한강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조망할 수 있게 이렇게 지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반포에 들어선 아크로 리버파크. 자, 여기도 한강 조망하는 노열동, 로얄층의 가격이 가장 높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조망권은 방향의 기준이 되었고 앞으로도 쭉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바깥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면 그렇죠.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조망권이 좋은 곳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게 이제 분명한 거죠. 아파트 가격에 그 조망권의 가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설령 국향이라도 문제 되지 않겠죠. 또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기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가격이 이제 구체화 되겠죠. 강이나 산, 바다, 호수, 골프장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망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은 비싼 거죠.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해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아파트의 동과 층에 따라서도 가격은 달라집니다. 즉 바깥의 풍경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노열동이
존재하고요. 분명 노열동의 노열층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싼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반포의 아크로리버파크, 청담동의 청담자이의 경우 같은 단지라 해도 북쪽의 한강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면 이런 동이라면은 노열동으로 쳐주는 거고요. 자, 그럼 또 저층보다는 중고층, 이런 노열층의 아파트 가격이 저층보다는 비싼 거죠. 이렇게 조망권은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크로 리버파크 조망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조망이 안 되는 19층 남양은 한강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층인데 28억 5천만 원 정도 하네요. 5구제곱미터 전용 면적. 근데 5구제곱미터가 35억 5천만 원 하는 게 있어요. 7억 원이 차이가 나네. 이건 뭐죠? 북서양이라는 거예요. 여의도 쪽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7억 원이 무려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조망권의 가치가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조망권은 단순한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망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간주하셔야 되고요. 조망권이 미래 가치를 담보해 주기 때문에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아파트 단지를 픽했다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노열동과 노열층을 매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저층 매입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비노열동과 노열층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매매가 뭐 그런 대로 잘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도하기 굉장히 어렵죠. 엑시트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노열동 기준은 뭐냐?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이 편리한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와 가까운 동, 지하철역과 가까운 동, 조망권이 확보되는 동, 커뮤니티와 가까운 동, 즉 주거생활하는데 편리한 동을 우리는 노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노열층 기준은 뭐냐라는 거죠. 노열층의 기준은 저층, 중층, 고층으로 아파트는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노열층 기준은 중층부터 고층까지 아파트의 2분의 3 이상으로 보면 되고요. 최근에는 펜트하우스가 최상층에 들어서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아파트를 매수할 때 동의 중요성이 층보다는 조금 높은 편으로 보시면 되고요. 동과 층의 비중은 6대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층 이상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열동은 진짜 조망이 잘 되는 이런 환경, 초등학교, 지하철역, 조망권, 커뮤니티와 가까운 이런 동을 노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망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는데요. 좋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